역사서에 기록된 측천무후의 악랄함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그녀를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남녀가 불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측천무후가 중국사 유일한 여성 황제인 것을 비롯해 10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000년 정도 행해졌던 전족,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꺾은 후 꽁꽁 동염의 발의 성장을 막는 풍습이 1000년 정도 지속된 나라.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측천무후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황제에 오르고 그 권력을 이용해 침실 수발을 드는 남총을 모집하기 위한 기관까지 만드는 등 유교 사상을 가진 후대 역사가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역사서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왜곡되어 기록됐을 가능성으로 현대에 재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선 측천무후가 권력을 위해 희생하는 자식들에 대해 되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장남 이홍을 독살시킨 것과 장녀 안정공주를 질식시켜 죽인 것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죠. 자치통감에 따르면 측천무후는 황후가 되기 위해 딸 안정공주를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 황후와 소숙비를 배후로 지목해 모두 폐위시켰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른 주장이 존재합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도 아기들이 갑자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안정공주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안정공주의 죽음과 왕 황후의 방문이 맞아떨어져 누명을 썼다는 주장인 것이죠. 안정공주의 죽음으로 왕 황후가 폐위된 것은 사실이지만 측천무후가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황태자 이홍, 신당서에 따르면 후궁에서 폐위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소숙비가 남긴 두 딸, 의양공주와 선성공주가 늦은 나이까지 시집을 가지 못한 것을 황태자 이홍이 안타까워했고 직접 주선하여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측천무후의 심기를 건드렸고 측천무후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자 이홍의 건강이 악화되자 고종과 측천무후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기록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태자 이홍이 죽은 후 고종과 측천무후는 크게 슬퍼하며 이홍을 효경 황제로 추존했죠. 자식이 부모를 추존하는 일은 흔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추존하는 일은 드물다는 점도 감안했을 때 태자 이홍은 다른 질병이나 황태자의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자치통감에는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도의 내용이, 책시 효경 황제문에는 병이 완쾌된 줄 알고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가 병이 심해져 죽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남 이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반역죄로 폐위되고 유배되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로 만들었죠. 본인과 형제들을 오이해 측천무후를 농부로 표현한 시였죠. 측천무후는 이 노래를 듣고 매우 분노했고 구신적이라는 홍리를 유배지로 보낸 후 이현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측천무후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함으로써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제거했는데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으로 기록된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이를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측천무후가 살았던 시기 당나라는 건국 초기로 개국 공신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습니다. 고종은 황태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황태자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기득권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는데 이처럼 개국 공신들이 기득권이 되어 황권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황제의 힘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강단 있는 측천무후와 달리 고종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고종은 측천무후의 정치적 능력과 강단 있는 성격을 빌려 기득권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황후가 된 후 왕 황후와 소 숙비를 잔인하게 죽인 것과 차남 이현을 폐위시키고 자살하게 만든 것처럼 잔인한 면모도 많이 보여준 인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홍리를 만들어 공포정치를 펼친 것은 역사적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측천무후 시대에는 나직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지죠. 나직은 없는 죄를 꾸며 만든다는 뜻으로 허위 고발을 통해 잡혀온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만드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밖에도 여러 방식의 잔인한 고문이 실제로 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숙청한 것은 비판받을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측천무후가 황후가 된 후 실권을 잡고 당나라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기득권의 약화로 황권이 강화가 되었고 강력한 황권은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측천무후의 주나라는 당 태종 시절과 비교해 대략 2배의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요 실크로드를 손에 넣고 동서양 문화 교류를 통해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뤘죠. 특히 이 과정에서 세금과 노역을 줄이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지방관을 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늘려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공포정치를 통해 반란의 씨앗을 모두 제거하고 황제가 된 이후에는 자비로운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데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공포정치의 대명사였던 홍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허위고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며 생긴 공석의 관직들을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로 채우게 되는데 기존의 과거 제도에 전시를 최초로 시행해 황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시는 황제가 직접 나와서 문제를 내고 그에 답하는 것인데 황제의 의도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죠. 기존의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전국의 유능한 인재로 대체하고 그 중에서도 황제의 의도와 가까운 인재들로 주요 관직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었고 이는 안정적인 정치와 번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훗날 개원지치라고 불리는 당 현종 시대의 황금기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죠. 역사서에 기록된 측천무후의 악랄함과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남총들은 그녀를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가 지배했던 시기에 당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라를 잘 운영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측천무후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식들까지 죽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교 사상을 가진 중국의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역사서에 쓰여있는 말들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많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측천무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첩을 소유하며 충격적인 성문화를 영위한 황제들도 많았지만 단지 측천무후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에 사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일 수 있겠지만 성에 대해 조금은 평등한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본 여러분은 측천무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